네, 오늘 뭐 이제 벌써 내일이 또 주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오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서늘해지고 오늘 또 출근길에 좀 서늘한 그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어쨌든 증시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은 지금 이번 달에 이제 163% 나오긴 했는데 SQ가 이제 많이 가서 수익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의 이제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대략 이제는 중국의 어떤 인구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도 관련 수혜주도 주목하자라고 하는 그런 키를 갖고 왔는데요. 이 경기가 내년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뭐 중국의 가장 큰 부양책의 키워드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3년 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어떤 국력을 유지하고 경쟁을 유지하려면은 생산 가능 인구들을 계속해서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이 정책주들 어쨌든 경기가 내년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의 정책 관련주였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었고요. 중국은 이제 뭐 부동산이나 또는 이렇게 또 출산율 관련 종목도 우리나라는 또 주택 정책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갖고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종목 중에서 편입보다는 이제 편입한 종목 중에서 목표 터치한 종목이 있죠.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이 시정 고점을 장중에 지금 돌파를 했어요. 뭐 19% 정도 올라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통은 이게 두 번째 바닥을 치고 턴을 해서 올라오게 되는 경우는 이게 지금 자리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있었던 첫 번째 저점이 지난해 2021년도에 7월에 찍었던 작년 고점까지는 좀 무난할 것이라고 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21,000원대 정도 여기 보이실 텐데 21,000원대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지수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고요.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보조금 수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소식에 오늘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종목들이 안 좋은데요. 그러나 요거는 미래 배터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고 패턴이 더블 바텀 이후에 전고점이 터치가 됐기 때문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SQ라고 하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 정지 상태예요. 이 틈만 나면 지금 두 번째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대략 뭐 수익률은 179% 정도 기록하는데 이것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50원 정도 빠졌으면은 사실 좀 오늘 다시 거래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제 좀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너무 과열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중기 목표치는 최종 목표치 정도에 가까운 것은 29,000원에 3만 원 정도 드렸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 수익 극대 꼭 하시고 21,800원 드릴게요. 이 자리 혹시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면 3만 원까지 가보셔서 이런 종목이 1년에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나오면 그래도 한 200%씩 가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나와줘야 좀 이 생쇼의 어떤 또 기운을 더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장이 어려워도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입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8,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중국 인구정책주에 해당된다. 그래서 중국 지수가 지금 오늘 빠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틀 전이죠. 월요일 날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을 거 우려 때문에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0.1% 인하하는 걸로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완화책 비슷한 걸 내놨는데 시장이 전혀 소위 강감무소식이고 올라와봐야 0.1, 0.2% 장중 한 이틀 상승하다 오늘 드디어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마 올 3분기,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낙 중국의 통계 지표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의 추정되는 상황으로는 마이너스가 성장률이 깊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중국 정부의 어떤 특히 재정 정책 쪽에서 강력한 대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대응권과 관련해서 연임과 관련해서 좀 봉쇄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은 이 윗 코로나가 진행되고 또 경기 부양책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중국도 내년 1, 2분기 정도부터는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주식은 먼저 가야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먼저 바닥에서 턴할 때 정책 중심주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편입을 했는데 바로 이 제로투세븐입니다. 특히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또 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 제로투세븐 뭐 들어보셨지만 아동용품 파는 회사고요. 아동복도 팔고 뭐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아동용 용품들을 파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아동용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분유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포장지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동과 관련된 소위 출산율과 관련된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제가 이 종목에 좀 그 더욱더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작년에 그 코로나 어려웠던 시절에도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200% 가까운 1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요. 이것이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이어지면 내년에 드디어 160억 영업이익을 내면서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160억을 만드는 그야말로 턴어라운드 되고 회사의 어떤 소위 영업 구조라든지 사업 구조가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사업 모델이 완전히 안착되는 그런 자리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바닥을 쳤다라는 것에 별 이견이 없을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과 앞으로의 성장 실적을 보일 거예요. 거기에 테마적인 모멘텀으로 바로 중국 정책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최소 이 정도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내년 6월 정도 전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잠깐 보면은 보시면은 뭐 여기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그 돌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도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미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만은 그래서 출산 장려 정부 웬만하면 이제 찔끔찔끔 과거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찔끔찔끔 정책을 나왔는데 종합 대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항상 뭐 여러분들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보면 먹을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부 정책의 경우에 보통 특정 부분의 세그멘테이션에서 부분 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인구 절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책의 강도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7개 부처가 참여한 재정과 세수와 보건과 교육, 주택, 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미 중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종합 대책이 또 나왔는지 나오더라도 그냥 전부 다른 데 있는 예산들 엮어서 마치 그 출산 장려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인데 중국이 드디어 이렇게 나섰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 정책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중국 출산율 감소에 낙태 금지 한 자녀 정책 철회에도 인구가 안 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을 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집값이 100% 오르면 결혼율은 5.7% 감소하고 출산율은 0.45명이 감소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값을 잡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줄이고 우리 인구를 줄이는 사실 가장 똑같은 그런 그 정책적인 흐름이나 이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정책은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270만 호와 관련된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더 좀 현실성 있고 진행이 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출산율과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 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자로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그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리소프트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지금 이제 그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삼성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이 출산 장려책이 줄줄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그 이제 출산 정책 15조에 이제 영유아 수당 양육 정책을 한다라는 보도로 이제 오늘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장중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놓고 보면은 네. 그러면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종목들의 지금 이제 그 제로투세븐에는 어떤 그 사업적인 도움이 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또 테마주가 네. 그냥 그쪽 섹터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냥 한 2배씩 오르고 보통 정책주들이 갈 때 과거에 보면 이제 경협주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출산 장려 정책이 발표되는 그 상황에서 중국도 이제 이런 종합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그 상승 효과를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로투세븐은 뭐 아동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출산과 관련된 여러 장려금들은 결국은 이런 쪽으로 보조금들이 이제 구매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9,500원, 2차 목표치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